안녕하세요, 시민됐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처음으로 그 본선 사자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윤석열이 바보가 아니다. 윤석열 말 잘하네. 말 잘하시죠. 사실 이제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어제 거의 모든 예상 질문이, 그래서 이제 윤석열 캠프에 그 토론 준비하는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들에서 준비했던 거의 모든 예상 질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심상정이나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중률이 높은 토론 준비 팀이 가동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후보 스스로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분들은 문서 읽고 공부하는 게 일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제 사실 뭐 검사만 20몇 년을 해가지고 뭘 하냐라고 하시는데 장관급 공무원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검사 일이라는 게 사실 그 어떤 공무원들보다도 멀티가 돼야 됩니다. 멀티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건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진 사건이 한 달에 뭐 수십, 100건이 넘어갈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다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알아야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누구보다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경선 때는 뭐 마이크 때문에 좀 얼고, 말하는 스타일 때문에 원래 좀 길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하도 짧게 말해야 되니까 못 따라가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됐죠. 그리고 외교 안보 또는 이제 경제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후보 스스로가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나름 밀덕이라고,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셔가지고 안보 분야나 이런 거 물어보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훅 들어오셨는데 그거 엄청 잘 아세요. 여기저기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TV 토론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후보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토론을 준비하는 그 선대위에 이제 해당 부서의 힘이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고 인재가 얼마나 많이 모여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심상정이나 안철수 후보의 그 백업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사람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또 인재가 없고. 하지만 윤석열의 이제 그 준비팀은 달랐다. 이런 후일담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서. 그런 게 있고. 자, 그럼 어제 이제 다른 후보들의 상황을 좀 보시면 이재명 씨는 최근에 굉장히 악재에 시달리고 있죠. 뭐 직전에 또 부인권이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멘탈이 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토론에서 어떻게 보면 이 토론을 모멘텀으로 삼아서 이제 선거 한 4일 정도 남았거든요. 한 30일 남짓 남았는데 이번 토론을 모멘텀으로 삼아서 반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어제 결과를 보면 어제 토론에서는 윤석열만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뭐 말문이 막힌다든지 둘러대면서 얘기한다든지 자꾸 과거 얘기하지 말자 그런다든지. 아니 과거에 범죄가 있었는데 어떻게 과거 얘기를 안 합니까? 자기는 윤석열에 대해서 과거 얘기 잔뜩 해놓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무논리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 착살이 났습니다. 심상정은 점수를 좀 땄습니다. 어제 토론 좀 잘하네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뭐 윤석열을 공격하는 게 크게 미치지는 않았고, 사실 어제 토론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안철수나 심상정 모두 이재명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상정 입장에서 지금 뭐 1등 하려고 나왔겠습니까? 가능한 한 자기 지지율을 땡겨와야 되는데 어디서 땡겨오냐.
윤석열 지지층이 심상정을 지지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재명의 지지층이 심상정을 지지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심상정 씨는 뭘 땡겨와야 되냐 하면 이재명이 싫은데 윤석열도 지지하기 싫은 민주당의 그 잔광,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계나 친문 골수, 이분들이 차라리 그냥 난 요번엔 뭐 되든 안 되든 심상정이나 밀어줄란다, 이래서 심상정을 지지하는,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 이쁨 받으려면 이재명을 픽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상정은 이재명에게 꽤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했고요. 같은 이유로 사실은 이제 안철수 씨도 이재명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안철수 씨가 땡겨올 수 있는 표는 윤석열을 못 믿어하고, 그렇다고 이재명도 실은 그 구민주계, 이낙연계, 친문,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이런 사람들 땡겨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도 공격 목표로 주된 타겟을 이재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심상정 씨가 어제 뭐 이재명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철수 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의 목소리 톤이나 말하는 습관 때문에 공격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무기력한, 뭐 공격을 해도 공격 같지가 않은, 또 토론 기법도 좀 문제가 많고, 심지어는 울렁증도 아직 심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정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어제 이제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는데,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아주 그 왜곡된 노동관을 보셨죠. 안철수 씨가 하고 있는. 그분이 사회이사로 계셨던 기업이 포스코였습니다. 그분이 포스코의 사회이사로 계실 때 이명박이 엄청 해먹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분이 노동이사제를 그렇게 반대를 한 겁니다. 이거 사실 어제 사실 첫 번째 토론 자리는 뭐랄까요, 어떤 그 소신을 내세우는 자리라기보다 가능한 한 지지자들을 확보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물론 뭐 소신도 같이 내세우면 좋지만, 근데 안철수 씨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 드러내셨어요. 요즘 안철수 씨가 상당히 약간 극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들 정도로 좀 극단적인 어떤 뭐 스탠스를 취하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LTV 뭐 90%, 80% 논란, 이것도 기사를 찾아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는 LTV 80%에서 입장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LTV 90% 윤석열이 주장했다,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그 JTBC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출을 90%까지 늘려주는, 그러니까 대출, 아니 90%가 아니고 대출을 상당히,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이런 이제 그 정책을 준비 중이다. 그것도 윤 후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윤 후보 측근 관계자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대출 늘려주는 정책이 확정이 되면 LTV를 90%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가 이걸 또 윤석열도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라고 지 맘대로 그냥 글을 써버린 겁니다. 이거를 이재명이 잘못 보고 주장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재명이 아리백이라고 한 거죠. 아리백. 사실 아리백이라고 하니까, 아리백이 뭐야, 에너지 전공한 저도 저게 뭔 소리야 라고 했습니다. 용어 하나가 되게 중요한데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앞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리백이를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영어로 RE 그 다음에 숫자 100이었습니다. RE100. 근데 이걸 아리백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표현은 리백이에요. 리백. 차라리 리백이라고 물어보면 알아먹을 수도 있었어요, 윤석열이. 근데 경상도 사투리로 이재명이 아리백이 뭔지 아세요? 아리백이라니까. 아리백이 뭐야? 뭐 무슨 가방인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이게. 이재명이 문제였다. 그 새끼가 제대로 얘기 못했다. 요거 하나 있고, 또 하나,
EU 텍소노미라고 이재명이 얘기하셨는데 그 양반이 말 실수한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원래 명칭은 EU 그린 텍소노미 또는 그린 텍소노미라고 해야 됩니다. 그린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앞뒤 자르고 EU 텍소노미라고 그러면 EU에서 텍소노미 하는 게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용어인지도 지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그거 가지고 후보한테 아냐 이거 아냐 이런 식으로 묻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의 질문을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이 공의했습니다. 마치 그 쪽지 시험 같이듯이. 그리고 그 전에 이분들이 무슨 질문을 했냐 하면 뭐 큰 담론에 대해서 혹시 윤석열이 아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윤석열이 잘 대답하니까 그 다음에 남은 수단이 야 너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소위 옛날에 홍준표가 공격했던 작게 501호처럼 아주 작은 쪽지를 시험을 하나 내가지고 너 이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치졸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그러니 보통 대통령한테 업무 지시 받고 보고할 때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있습니다라고 보고서를 드려요. 그러면 대통령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아리백이 뭐야? 이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참모가 설명을 해줘요. 이런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대통령이 이걸 다 외워? 그리고 물으려면 제대로 묻든지 리백이라고 묻든지 공식 용어 EU 그린 텍소노미라고 묻든지.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EU 텍소노미라고 하니까 그린 텍소노미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독일이 어쩌고 하고 답변을 시작했는데 이재명이 말을 끊었어요.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딴 얘기인가 싶어서 멈칫한 겁니다. 왜냐면 그 양반 에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도 다 공부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밤마다 엄청난 양의 서류를 읽어보고 소화를 합니다. 공부 엄청 하세요. 그게 단순히 야 내가 대통령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고 정책을 펼 수 있다 라는 개인적인 소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이 지금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왜냐하면 너무 일정이 많고 하니까 그 힘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그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야 내가 쟤들 때문에라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신대요. 그게 기관장으로서 그러니까 검사일 때는 밑에 수사관들 자기 믿고 따르는 또 후배들 또 총장일 때는 그 밑에 간부들 이런 그러니까 부하를 생각하는 마음에 리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겠죠 나중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하신다고 합니다. 솔직히 뭔 큰 부귀 영화 보겠다고 지금도 사실 명성이 높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검찰총장 관두고 정치 안 했어도 대통령만큼이나 높은 명성을 갖고 사셨을 양반입니다. 근데 이 선거 나와가지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그러면서 묵묵하게 참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숭배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분도 어떻게 보면 판단 잘못하는 것도 있을 테고 아쉬운 것도 있을 테고 그럴 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다 수정해 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하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저건 아니지 않냐. 이게 사실 올바르고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법치주의 국가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만한 걸 까자 이겁니다. 내 말은. 하여튼 나름대로 이제 1차 토론을 많이 걱정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제 일로 상당 부분 이제 많은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실 거고요. 이제 자만하지 않고 완주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에 이재명 씨는 어제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하시다가 한 7, 8초 정도 말문이 막혔죠. 그게 뭐냐 하면 연극한 게 아니고 어제 얼굴 보면 진짜 완전 망한 얼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자기 공격이 다 하나도 안 먹혔거든요. 이재명이 준비했던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하나도 제대로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물어본 거 다 답변하고 하니까 당당하게 웃으면서 여유있게
반면 이재명 씨는 지지율 올라가지 않고 부인 건 터지고 이게 지금 범죄 수준이거든요. 거의 패배가 직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현장에 계셨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토론 마치고 나서 기자 인터뷰 안 하고 이재명은 그냥 바로 그냥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근데 인생이 엄청 안 좋더래요. 그러니까 아 선거 졌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30일 남짓 남았는데 지금 사실 반등해서 바람 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사실은 마지막 기회였을 것 같아요.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캠프에 딱 보고 아 걸렸다 싶으면 이제 핵심 인력들이 이탈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탈해서 어디로 가냐? 이낙연한테 붙으면 되죠.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좋은 평가 받으려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공천이라도 받으려면 델럼한테 가야 되니까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큰 이낙연한테 갈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 그런 분열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점점 이제 침몰해 가고 있고 윤석열 캠프는 순항 중이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제가 뭐 거기 일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일하는 제 가장 가까운 후배한테 다 이제 주워들은 얘기입니다. 다 주워들은 얘기고요. 저는 오늘도 국방부 쪽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아직 일이 안 끝나가지고 뭐 보고서 남은 거 편집해달라 뭐 이래가지고 진짜 하여튼 지금 요즘 사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일이 많네요. 하여튼 좀 더 자주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고도 뭐 사드라든지 뭐 관련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 그거는 다음 방송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